네, 3월 26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은 이번 주에 내려질까요? 네. 많은 국민들께서 빠른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다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선고기일 오늘 오후 2시인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사실은 어제 의원님을 광화문에서 배웠습니다. 예. 예. 어떤 유튜버 같은데 진지하게 인터뷰를 그 미세먼지가 많은 데서 예. 다들 콜록콜록 하는데 인터뷰하고 계시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장으로 국회로 너무 바쁘시죠? 예,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전 국민이 다 그렇게 거리를 헤매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지금 다른 트랙으로 지금 농민 시위 보고 계실 텐데요. 전봉준 투쟁단이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어서 광화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오전 새벽 4시경에 실랑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저 상태가 길어진다면 이른바 광화문 농성이 좀 남태령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정도로 지금 시국선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작가들, 특히 이제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가 빠른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이렇게 기일을 안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의 국민 상식으로도 그렇고 그 법률가들의 어떤 상식으로도 그렇고 8대 0의 파면 결정이 날 거라는 그런 굳은 믿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당연히 그 어떤 절차적인 문제, 또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요구하는 주장하는 쟁점들, 국힘에서 주장하는 각하 주장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판단,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거다. 네. 심지어는 한독수 선고와 윤석열 선고 사이에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도 쟁점의 대상인 것 같다. 네. 등등 이런 절차적인 문제로만 인식을 해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네. 윤석열 피청구인의 복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이런 그 선고 지연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고, 만약에 이번 주 안에도 선고가 안 되거나 선고 기일 지정조차 없다고 한다면 네. 이건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좀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결정문을 보면 누가 반대하고 누가 절차적 시비를 거는지가 좀 명징하게 드러나는데, 예. 어쨌든 5인의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했지만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문영배 등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모순적이에요. 지난번에 그 최상목 대행에 관련돼서 8대 0 전원일치로 그 국회의장 손을 들어줬던 때하고는 또 전혀 다르게 이거 임명하지 않은 것은 또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김복형 재판관은 봐가지고요. 그 자체로 조금 이율배반적인 결정 아니냐, 이런 예.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상당한 기일, 이것을 네.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기일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그때 상당한 기일이 며칠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마 상당한 기일이라고 한다면 법률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건가,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자질의 능력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만한 시간,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열흘을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김복형 그 재판관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네. 지금쯤은
예. 91일 이상 지나버린 지금쯤은 상당한 기일이 지났던 것이 분명하고 예.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예. 어떤 위헌이라는 결정을 분명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봐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조금 다른 그 재판관들 예. 5분과는 다른 결을 보였던 것은 조금은 우려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뭐 기일을 좀 달라 내가 조금 생각해보고 이거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지 혹시라도 이거 뭐 이 사람 뭐 자질과 뭘 검토할 만한 시간을 달라라는 요구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김복형 재판관이 해석을 해준 것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느껴지긴 합니다. 봐주려고 작심한 거 아니냐. 예. 예.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 윤석열 내란의 본범인 윤석열과 네. 그 국무회의 과정에 협조를 했던 그 한덕수 네. 말리지 않고 사실상 협조를 했던 한덕수와는 분명히 격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까지 그런 태도를 유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를 지정을 했어요. 4월 11일로. 예. 예. 그런데 이분이 한덕수 기각과 윤석열 석방을 맞추었다. 그래서 윤상현의 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기 윤상현 의원의 이런 주장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어떤 정보를 좀 듣고 계십니까? 저기는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네, 자기의 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까? 예. 파면 결정을 인용할 수밖에는 없다. 끝까지 기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자기도 전제를 깐 다음에 네. 그 보수적인 재판관들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세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분들이 어떤 그 민주당에 가장 손해가 되고 국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대로 예. 어떤 방향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탄핵은 인용하되 네. 그 어떤 그 문영배 재판관 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나는 4월 18일 전주 네. 이때까지 버텨주다가 예. 동의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일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재판관들이 정말 네. 수구의 목소리에 충실하게 그 어떤 귀를 기울이는 전제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는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신 같기도 하고 예. 나름의 예. 국힘 쪽 그 의원들이 볼 때에는 예. 어떤 뭐 나름의 논리적 근거가 또 있는 예. 것이기도 한 것이라서 네. 뭐 맞다 틀리다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기를 네.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